수술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수술 흉터가 밖으로 전혀 보이는 거 없습니다. 옛날에 뭐 고텍스, 메드포와 같이 인공보형물이 수술을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높이가 낮아져 버리거나 또 너무 딱딱하거나 구축이 또 생기면서 염증 반응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거든요. 요즘은 다 나 자신의 것을 많이들 찾잖아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맞춤 보형물이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BU 청담인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진 원장입니다. 개방, 비개방이라고 하죠. 이게 차이가 뭐고 장단점, 이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많이들 정말 질문하시거든요. 가장 간단한 거는 개방과 비개방, 이 차이는 절개의 위치에 대한 차이죠. 비주 쪽에 절개가 들어가면 개방, 비주에 절개가 들어가지 않으면 비개방이에요. 그러면 환자들 또 여쭤봐요. 아니 여기 절개하려면 코 어떻게 봐요? 콧구멍이 있습니다. 비주에는 절개는 안 하더라도 콧구멍 안쪽을, 양쪽을 다 절개를 해서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개방 코수술이라고 합니다. CBU 청담위에서 주로 하는 코수술은 개방하지 않고 개개인의 코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콧구멍 안쪽 라인에만 절개가 들어가서 수술 흉터가 밖으로 전혀 보이는 거 없습니다. 물론 상시적으로 당연히 생각하셔도 이렇게 열어서 확 보는 개방형에 비해서는 콧구멍 안쪽으로 하는 비개방형이 시야 확보량이 정말 훨씬 적고 또 수술 필드가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술하시는 원장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어떤 케이스에는 개방할 수 있고 어떤 케이스는 무조건 개방 못하고 비개방 이런 게 거의 없이 숙련도에 따라서 거의 모든 케이스를 비개방을 할 수 있는 게 그 의사의 숙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코? 이런 건 절대 없어요. 하지만 꼭 수술을 미용 목적이 아닌 기능 개선의 목적으로도 하거든요. 이 부비동력, 비중격 망곡증, 비밸브 협착, 합의각계 확장 등 다양한 기능 개선 수술을 심미적인 측면과 미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수술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 안쪽 조직의 피부를 줄여서 숨쉬는 통로를 확장하여 넓혀주는 수술이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방문해 주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콧대 수술과 같이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빠르게는 초등학생도 오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딱 봐서는 성인 같은데 나이 딱 보면 초등학생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콧수술에서는 보통 이제 20살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수술하게 되면 드물지만 변형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콧수술은 성장이 완전히 멈춘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수술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특히 더 위에 상한선은 없어요. 정말 젊었을 때부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관심이 있었지만 힘들게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신 40, 50대 분들도 코성형하러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40대 이후에 코성형은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술의 기본적인 방법은 20대나 40대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피부 두께, 비율 등만 수술하는 의사가 잘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모양이 너무 좋아서 재수하지 않거나 염증으로 인해서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평생 유지가 되죠. 그래서 한 번 수술로 재수술하지 않기 위해서 수술 전에 담당 전문의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와 높이에 대한 상담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상담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을 갖고 온다 그래도 그거는 다른 분의 얼굴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코를 본인 얼굴에 매치를 시킨다 그래도 그 형태가 나오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은 요즘 뽀샵들 잘 하시잖아요. 본인의 얼굴에 비포 애프터를 해서 갖고 오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요. 두 번째, 나 그거 못한다?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코였으면 좋겠다는 사진을 여러 장 갖고 오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술 끝나고 나서 반드시 이 삼면 거울 있죠? 삼면 거울로 정면 측면을 보여드리고죠. 그럼 보셨을 때 높다 또는 낮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빨리 한쪽을 열어서 맞춰드리기 때문에 재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없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 상담할 때 연예인 사진 정말 많이 들고 오시거든요. 물론 이 사진이 어떤 코 모양을 원하시는지 파악이 쉽고 최대한 구현해 드리긴 하지만 간혹 정말 본인에게는 맞지 않는 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코 성형의 부작용은 늘 과함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예쁜 코가 아닌 본인의 얼굴 비율, 피부 타입 등의 여러 가지 정말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조화로운 코 디자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숙련된 전문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코수술은 코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하죠. 빠른 수술은 당연히 부작용과 붓기도 줄여주게 되죠. 이런 숙련된 전문의야 무리가 없는 선에서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높이와 모양을 충분하게 상담하신 후에 수술을 진행하면 안전한 코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코, 직반버섯 이렇게 여러 가지 코 라인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직선코는 콧대와 코끝의 높이가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원한 인상을 주고 어떻게 보면 남성스러운 선이라서 남자분들이 선호하시고, 직반 아니면 반버섯은 곡선이 있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죠. 하지만 이거 역시도 환자분들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보형물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양부터 높이도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고요. 또 요즘에 본인에게 꼭 맞는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는 맞춤형 3D 보형물도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양과 보형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저희가 코끝에 사용하는 자가 조직은 이 갈비뼈, 늑연골을 하죠. 그리고 콧뼈의 중간 밑에 있는 비중경연골, 그리고 귀 쪽에 있는 귀연골 있거든요. 각각의 다 특성이 있어요.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늑연골은 거의 뼈처럼 딱딱해서 휘지 않죠. 왜냐?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마른 연골이지만 얘는 거의 뼈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숨을 쉬고 하기 때문에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약간의 탄력은 있죠. 두 번째 비중경연골 눌러보시면 눌리지 않아요. 하지만 흔들면 또 좌우로는 흔들려요. 이게 늑연골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단단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귀연골 만져보시면 이렇게 귀가 훅 휘어요. 근데 노는 순간 탁 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단한 것 같지만 구부러지거나 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아주 형태 변화가 가능하죠. 한마디로 탄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코끝의 연골도 보면 늑연골처럼 아예 안 움직이는 애도 아니고요, 비중경골처럼 눌렸을 때 안 움직이는 애도 아니고, 얘는 흔들면 흔들리고 눌리면 바로 텅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얘와 가장 성질이 비슷한 애는 귀연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연골은 귀연골이에요. 그래서 귀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비주라고 그러죠. 코 기둥에 한 겹은 귀연골도 조금 약해서 두 겹으로 해서 좀 더 강도를 만들어주고 실제 코끝 연골과 비슷하게 일상적인 충격에 유연하게 대체가 가능한 귀연골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귀연골을 뺐을 때 너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한 애들은 기둥에 세워봤자 힘을 너무 못 받아요. 그럴 때는 이 비중격 연골도 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연골을 쓰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콧대에 세우는 보형물은 실리콘을 거의 사용하죠. 예전에는 뭐 고텍스도 한동안 썼었는데 한동안 고가의 수술을 확 유행을 끌었다가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늑연골 한때는 빼서 코 기둥도 세우고요, 비주도 세우고 다 썼지만 지금은 아예 콧대는 안 쓰고요, 거의 다 안 씁니다. 비주 쪽에만 조금 쓰는 정도로 늑연골도 없어졌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늑연골의 성질에 따라서 너무나 땅땅하기 때문에 코하고는 맞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실리콘이에요. 국내 최초로 미국 FDA, 또 유럽 C, 또 한국의 승인까지 다 받은 이 실리콘 임플란트인 비스툴사의 소프트C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인데요, 이거는 무려 100여 종이 넘는 모델이 있고요, 또 환자에게 모델이 많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보형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요즘엔 여기서 한 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만의 것, 즉 한마디로 소핏이라는 맞춤 보형물로 수술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다 나 자신의 것을 많이들 찾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3D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코 모양에 딱 맞게 보형물을 제작해서 보형물 딱 올려주면 페임 현상이나 빈 곳이 없도록 정확하게 수술이 가능하여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맞춤 보형물인 소핏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우리 병원은 저희가 15년 넘게 제가 비개방 코성형을 메인으로 해왔기 때문에 비개방 코성형이 제일 많습니다. 개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염증도 적고요, 정말 높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아닌 이상은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신 분은 콧대가 자연스러운 데다가 흉까지 없기 때문에 수술했나 안 했나 헷갈릴 정도로 자연스러운 콧수술이 가능해서 수술한 분들 보시고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 외에도 절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콧볼 축소도 있거든요. 콧볼이 물론 너무 큰 경우에는 피부를 잘라내야겠지만 크지 않은 경우는 이 매몰법처럼 날개를 찝어주는 비절개 콧볼 축소가 있고요, 또 3D CT로 내 콧볼 모양을 찍은 다음에 맞춤형을 제작하는 소핏 맞춤형 코성형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예 아무것도 쓰기 싫고 내 연골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비교적 그런 분은 콧대가 어느 정도 높은데 코끝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요즘 외국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외국분들이 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콧등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연골을 써서 기둥을 세워주고 코끝을 모아주고 볼륨을 줄여주는 코끝 수술만 시행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끝 수술은 어떻게 보면 비개방 수술에 특화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부작용이 꽤 있었어요. 염증도 생각보다 조금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거의 부작용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고우텍스, 메드포와 같이 인공보형물이 수술을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높이가 낮아져 버리거나 또 너무 딱딱하거나 구축이 또 생기면서 염증 반응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거든요. 이런 보형물들은 단점이 조직하고 유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거가 정말 어렵고, 유착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주변 조직도 제거 시 손상이 심해져서 제술도 되게 까다로웠었죠. 하지만 청담이에서는 최고 등급의 실리콘으로 제작된 보형물인 비스사의 소프트실과 자가 조직으로 코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구축이에요. 저한테 늘 여쭤보는 게 90%가 구축이 오면 어떡해요? 이 구축코에 대한 이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인터넷의 부작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성형수술에 있어서 수술이 잘못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 수술은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 맞는 거죠. 하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현재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성형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축코 역시 지금 보면 아주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코성형은 무조건 제술이 필수다. 그래서 10년마다 제술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인터넷에 있나 봐요. 하지만 코성형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 체질상 뭐 염증이 안 생기거나, 특히 중요한 건 모양이에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상, 아니면 또 유행에 지나서 유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숙련된 전문의가 올바른 이 술식으로 수술한다면 단 한 번만의 수술로도 평생 유지가 가능한 안전한 수술이 코 수술입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후에 테이프도 제거하고 부목 제거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붓기가 없으면 1, 2주에는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지만 완전한 붓기가 깔아앉는 건 한 1에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되죠. 수술 후 저희가 안내사항을 정확하게 안내 드리거든요. 용지도 드리고 말씀도 해드려요. 그래서 이 안내사항을 정말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예방적 차원에서 처방해 드린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코에 정말 무리가 가는 행동, 코 이렇게 내가 돼지코가 되냐는데 굳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동이라든가 술, 담배, 이거는 절대 내서는 안 돼요. 주위에서 나는 수술하고 당일날 담배 피고 다 했는데 난 멀쩡했어, 그러니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 같은 경우는 염증이 안 생길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그분 말 듣고 술, 담배 하셨다가 염증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병원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꼭 지켜야 될 안내해드리면 그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는 저희는 수술 중에 일어난 염증을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소독, 청결 정말 공들여서 하고 있고요. 붓기와 부작용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객 코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빠르게 수술하는 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도 모르시죠? 성형외과 전문의냐 비전문의냐. 제일 간단한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렇게 정확하게 써져 있는 병원이 성형외과 전문의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문의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건 전문의가 아니고요.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정말 다양한 성형 어플 후기가 많잖아요, 요즘에. 이를 통해서 내가 받고자 하는 병원의 원장님이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있고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 의사마다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 수술 방향이 나에게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원장님인지 이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수술하는 전문의의 경력, 숙련도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얼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면 또 기능적인 면 두 가지 모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수술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어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인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규였습니다.